지난 시간까지 합의 개념, 합의 그쵸? 전반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A라고 하는 에너지와 B라고 하는 에너지가 뭔가 서로 반응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다. 다형충의 합이 다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긍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이나 어떤 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청간에도 합의 형태가 있고 지지에도 합의 형태가 있고 청간 지지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각자 의미들이 또 명칭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서로 부응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청간의 모습이 10글자로 지지의 모습이 12글자로 해서 이렇게 각각이 놓여 있지만 지지에는 이렇게 지장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뭔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각각의 천간의 모습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의 겉의 모습으로는 지지 12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운동성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서는 내장물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런 물의 모습들은 천간의 모습, 갑에서 개까지의 모습으로 놓여 있어 가지고 또 다르게 지지에서도 어떤 합의 형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암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간의 오합이라고 하는 합인데 이렇게 천간 10글자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체를 빼고는 다섯 번째 천간하고 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을. 그런 부분을 가장 합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갑기합하고 이렇게 을경합하고 병신합하고 그렇죠? 병신합 그다음에 정임합 그리고 무게합. 그래서 이거를 5가지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십천간은 이렇게 보면 그 자체 이게 글자든 뭔가 그 오행이든 음양이든 그 하나의 어떤 물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이렇게 그 의미가 있고 갑이라고 하면 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또 아니면 형상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있고 또 이 각각이 어떤 그 성향이나 성질들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만약에 이렇게 갑이라고 하면 갑은 시작하는 에너지죠, 그렇죠? 시작하는 에너지고 생하는 에너지고, 그렇죠? 이렇게 출발하는 에너지죠. 출발하는 에너지고, 근데 그 출발의 어떤 형태나 방향성이 이렇게 상하 운동이고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이고 이렇게 또 앞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갑이라는 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둡고 춥고 얼어있는 그런 수의 계절인 겨울을 박차고 겨울을 어때요? 이렇게 떨치고
떨치고 생명체의 새로운 스타터, 출발 에너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게. 그러니까 갑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곳에서 이게 밭전자죠. 이런 음양의 조화스러운 형태들이 이 울타리를 뚫고 뭔가 새로운 생명체의 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글자들이 천간의 갑에서부터 개까지의 글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행이 또 각각의 글자들이 서로 세력을 견주기도 하고 어떤 에너지인가를 이렇게 극하기도 하고 어떤 에너지에 극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생극재화라고 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다가 어떤 생명체를 하나 놓는다라면 그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뭔가 유형화될 수 있고 모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실체에서, 그렇죠? 그러한 양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새로운 생명체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유형화된 터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갑은 다 이렇게 뭔가 생극재화의 작용성을 갖는데 기토하고 딱 짝을 맞는단 말이야. 기토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요철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글자들하고는 이렇게 딱 맞는, 흔히 말하는 아구가 맞는 게 아니고 갑하고 기하고가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첫째 어느 책에도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왜 꼭 갑하고 기를 합을 한다 그랬을까? 을하고 경을 왜 합을 한다 그랬을까? 누가 이런 개념을 처음에 내놨을까? 이거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후학들이 당연히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따져보면 그렇죠? 왜 갑이 굳이 기하고 합을 할까? 왜 병이 굳이 신하고 합을 할까? 근데 이걸 연원을 근원을 살펴가 보면 그러니까 이 천간이잖아요. 이 갑에서부터 개까지의 십천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천문에서 온 거예요. 천문에서. 별자리 천문에서. 천문에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어떤 천문의 변화의 상에서 온 거죠. 상에서. 이걸 이제 오운육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오감, 육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어떠한 에너지 기운이 흘러가는 방향에 그 기운이 출발을 해서 스타트되는 시점이 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 을은 경하고 매칭이 되더라. 이래서 이거를 천간의 오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규정화됐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기를 보고, 그렇죠? 기 입장에서는 갑을 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는 어때요? 서로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합의 의미에서 쭉 얘기했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의미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 보면 우리가 천간도 갑병 무경임을 양이라고 을정기 신계를 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갑도 목도 갑을도 목인데 각각 양하고 음으로 나눠지는 거고 화도 병하고 정인데 병정도 음양으로 양음으로 나눠지는 거고 결국은 다 음양의 서로 섞임이고 이렇게 상호작용이고 이런 건데 이 부분도 그렇죠. 이 부분도 결국은 갑이 기를 만나느냐 기가 갑을 만나느냐 을이 경을 만나느냐 경이 을을 만나느냐 이게 합의 형상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변화의 어떤 하나의 방식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서로 간에 극의 관련성이란 말이에요. 양의 플러스 극의 관계예요. 맞죠? 목은 우리가 오행의 생극으로 보면 그렇죠? 목극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목극토. 그러니까 목극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목극토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하고 한 칸 전인 무하고 뭐 이건 그냥 목극토가 되는 거예요. 목극토, 그렇죠? 갑하고 무토가 만나면, 근데 특별하게 갑하고 기가 만나면 본래의 의미는 목극토의 형상이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는 합의 충하적인 의미를 더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천간의 모습들이 크게 보면 이게 갑기합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거기다 이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닌 거고요. 이 뭔가 천간 오합들이 이 팔자 내에서 이렇게 쓰임이나 용도 그리고 해석의 어떤 그 갈래 다양성들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천간의 합은 일간이 나누는 기준점이 일간이 포함된 합이냐, 일간이 포함되지 않는 합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포함된 합은 그렇죠? 월간하고의 합이 있고 시간하고의 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교적 가까운 합이에요. 가까운 합. 그리고 이렇게 연간하고 일간의 합은 조금 먼 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멀기 때문에 합력이 떨어지지만 내가 가까이 붙어서 그것만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단 대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합력은 강할지 몰라도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몰입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팔자의 천간을 해석할 때 다른 부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면 자, 밑에서는 지지에서는 월지하고 일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게 격의 모습인 거고 천간의 모습에는 일간이 이런 합의 관련성이 있느냐, 관계성이 있느냐. 왜? 에너지의 끌림상 안 엮일 수가 없어요. 그런 관련상 어때요? 관련상 거기에 내가 일간의 에너지가 어떻다? 향도되거나 전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간이나 양간에 따라서 합하는 에너지가 여기다 십성의 옷을 붙이면, 그렇죠? 십성의 옷을 붙이면 양간은 재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다 갑병무경이면 재성이 되는 거고, 음간은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관에 대한 어떤 이게 지나치면 탐심이 될 수가 있죠. 또 그게 지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천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나 의미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천간의 정임에서 무개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글자 자체의 의미하고 일간이 포함된 합이냐 그렇지 않은 합이냐, 그리고 일간 이외에 다른 십천간이 이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십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십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들은 뭔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목적 지향성을 갖는 거죠. 일간이 포함된 직접적이고, 그리고 일간이 포함되지 않은 합이라고 하면 간접적이지만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십성의 의미가 결국 지향성이, 목적이, 관역이, 타깃이 뭐라는 얘기예요? 합의 글자들로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천간에서의 같은 레벨, 같은 라인에서의 합이고, 또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명합이나 안명합이나 지지암합이나 이렇게 얘기했듯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또 지지로 어떤 글자하고, 그렇죠? 이게 기토로만 무슨 목만 이렇게 정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60가자 간지 중에 어떤 글자로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어때요? 그 의미와 상징을 해석해 나가면 된단 말이죠. 그게 해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키워드가 출발점이 합이라는 얘기예요. 합. 그래서 이렇게
일간을 포함하면 재성이나 관성이 될 거고 일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나머지 기타 성분들이 기타의 십성들이 뭔가 합의 조건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경금이 기토하고 간목이 있으면 그렇죠? 자, 이 글자들 중에서 경금은 을경하고 합을 하는데 을경하고 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데 이게 인성하고 재성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재성을 보거나 이 인성을 보는 거는 중심점이나 방점을 무엇으로 두느냐이지만 이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이 돈을 현실을 보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이. 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판단착오를 해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그거는 노인 구조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작용력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목적성은 어때요? 이렇게 합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들이 어떻다? 훨씬 더 뚜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의 출발점을 삼으시면 되겠다. 자, 흔히 이렇게 무슨 뭐 갑기합, 을경합, 뭐 이렇게 갑기합하면 뭐 중정지합, 뭐 위험지합, 뭐 이렇게 뭐 인수지합, 뭐 무정지합, 인의지합 이런 식으로 고전이나 명리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고 명리를 해석하는데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합을 볼 때는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물상적인 합이 분명히 있어요. 물상적인 합이. 자, 예를 들어서 갑기합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십천간의 의미에 비교적 내가 명확한 확실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하고는 기하고 이렇게 합이 된다. 그러면 이 갑은 기를 보면 십성으로는 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제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양명지원, 흔히 양명지원, 목숨을 부지시키고 연결시키고 양육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물상적으로는 모든 그 양간들이 이렇게 음간하고 합을 하면 재성이 되는데 그 재성의 모습이 그렇죠? 여기다 물의 성향이나 어떤 물상의 개념을 대입을 해봐도 갑은 목이고 당연히 목이 생존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어때요? 토에 자리매김을 뿌리를 어때요? 내려야 되는 거지. 자연계 물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는 다 마찬가지면 어때요? 그 아끼는 마음이나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더 유정하단 말이에요. 더 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생장을 해야 되는 그런 터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일간 입장에 놓고 보자고. 일간 입장에서.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뭔가 이렇게 위로 잘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목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1등 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앞서 나가고 싶고 우두머리 되고 싶고 먼저 하고 싶고 이런 에너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항상 있어요. 간목 자체 때문에. 그런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건 뭐냐? 기토는 이건 예전에 다 한 얘기인데 어쨌든 갑에서부터 목화의 에너지가 쭉 생장, 성장, 분열, 확장을 하고 뭔가 무토까지 그렇죠? 무토까지 그 화의 에너지의 팽창에 그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가 터닝 포인트로, 즉 천간에서도 갑에서부터 무까지의 양의 에너지에서 그 양에서 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같은 토의 모습이지만 무토는 양이 극도로 팽창된 모습의 끝에의 가장자리의 경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높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고하다, 딱딱하다, 고집스럽다, 늙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토는. 근데 기토는 아니죠. 기토는 이미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지고 뭔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내장하고 축적하고 기르고, 그러니까 무토에 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안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인 거지, 수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뒤에 물러서서 어떤 무대가 돼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토를 높다라고 하고 산이라 그러고 태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토를 태산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기토는 어때요? 뭔가 이렇게 전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토의 모습을 이렇게 높고 고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적천수에서는 기토는 비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에 이렇게 습기를 머금은, 인체 내에서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오장육부 내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기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에 소중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갑목은 올라가서 솟구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기토는 낮아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용하고 안으로 양의 에너지를 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에너지, 그렇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하는 에너지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기합을 그냥 글자로 목하고 토라고 보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갑의 성질하고 기의 성질로 해서 형성이 되는 의미가 있고, 또 갑을 일간으로 보면 나고 기를 십성으로 보면 정제고 하니까 내가 갑목하고 합을 해가지고 내 몸같이 아끼는 마음이 있고, 이게 어때요? 다 갑기합을 각각의 다른 형태들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목하고 기의 모습이니까 이 기가 갑이 자로 놓이거나 기가 해로 놓이면, 자, 올라가고 내리고 뭔가 이렇게 물로 반죽하고 섞고 하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건축의 물상이라고. 건축의 물상.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를 바탕을 해주고 기토 안에 터전을 내리고 이러니까 이게 교육의 물상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을 하면 디자인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게 물상으로도 나오고, 또 어떤 십성의 조합으로도 나오고, 일간의 심리적인 성향적인 부분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인데, 그죠? 갑목일간인데 갑오일주다. 근데 기미월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갑기합을 하잖아요, 천간에. 근데 이렇게 목생화로 해서 식상을 놓고 있는데 오주의 기토하고 또 합을 하잖아. 그러면서도 이 기미로 놓이면 이렇게 합에서 미토에는 미중의 기토도 있고, 갑목이 어때요? 갑목이, 이 미토에는 인묘를 한단 말이에요. 또 12운성으로. 우리 12운성 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돈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야.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자기 몸을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이지. 응? 조금만 일해도 네 병원 다니고 영양제 먹고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일간이 어때요? 일간이 미중의 을목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있지만 이미 이렇게 기토 에너지에 목생화하면서 이런 여기 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의 내 일간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확 쏠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강해지면 어딘가의 글자들이 있겠지만 강해지면 어느 나머지 글자들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극이 심한 거지. 이런 경우 수존노가 되는 거고, 다른 데서 그렇죠? 뭐가 받쳐지는 글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조열해서 일간이 분목이 되기도 쉽고, 그러한
어떤 반대작용이나 이런 것도 부정적인 작용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